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5년 5월 5일 휴일인 그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송영진 방송의 이 정가의 이슈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 법정 기념일인데요. 자,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또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해야 하고, 이것은 뭐 어른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이런 애호사상을 앙양하는 그런 그 법정 기념일을 정해서 말 그대로 어린이들의 권리인 교육, 또 보건, 또 안전, 복지, 문화 이런 다양한 이 측면이 촉진되어서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를 보면 참으로 암울합니다. 어린이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 현상을 보면 어떻게 느낄지 참 궁금한데요. 이 민주당의 이런 그 광란에 이 그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이 민주당의 이 광란, 거의 뭐 미친 집단처럼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어린이날에 전해드리게 돼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어린이들 보기가. 자, 아무튼 간에 이 대법원에서 이 파기환송 선고가 나온 이후에 그야말로 민주당의 지금 모습을 보면 이 광기 어린 모습, 정말 그 납부끄럽습니다. 거의 뭐 개싸움에 지금 요즘 그 많이 뭐 비유되고 있는데 뭐 개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매뉴얼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완전 개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이 대한민국이 참 한심하고 암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 이재명은 죄가 있어도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재명 하나 때문에 온통 대한민국이 지금 비단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3년째 이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러분들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은 민주당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을 두고 이것을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식에 이 버금가는 그러한 판결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은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발악하고 있는 모습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비단 대법원장 탄핵 문제만은 아니겠죠. 대통령도 탄핵한 그런 집단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 대법원을 이런 그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을 두고 이 대법원을 국정조사하라, 또 특검까지 하겠다면서 이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민주당은 지금 뭐 기획자, 관련자, 이런 그 가담자를 발본색원하라 뭐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이가 굉장히 초조하겠죠. 거의 뭐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지금 뭐 이재명이가 선거운동을 후보로 이제 선출된 이후에 이제 선거 등록은 5월 10일입니다만은 지금 그 대통령 후보로서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재명의 이러한 그 불안한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광란을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뭐 어저께 뭐 유의미한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이재명의 지지율이 뭐 11% 이상 떨어졌다, 뭐 이런 첫 번째 소식들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아무튼 간에 이재명이가 이 페이스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의 이런 광기는, 자, 여러분들, 이 미국과의 이 중차대한 통상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이 주상목 탄핵을 직접, 지시하면서 이 국민들의 원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좀 포비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그 포비아 현상들이 증가하고 더 증가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통상협상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이 국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이것도 한밤에 그냥 날려버렸어요. 이재명 지시 한마디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잃었다. 민주당을 개떼들이다. 개싸움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과 또 민주당은 이성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미친 집단의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누가 말리겠어요? 이것은 말릴 수 있는 사람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과연 민주당을 국민이 용서할까요? 자, 뭐 본방에 앞서 여러분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격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에 게재된 이 청광암 이 칼럼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사법 리스크, 거기다가 이제 신뢰 리스크, 말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신뢰 리스크, 거짓, 위선, 그 다음에 선동, 이게 그 이재명을, 뭐, 연상 떠오르게 되면 바로 이게 이재명의 모습이 이 거짓과 위선과 선동,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신뢰 리스크, 그 다음에 폭주 리스크, 이런 3대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 그 광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법원,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특검까지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의 모든 재판, 모든 죄에 대한 이 재판 정지법도 현재 뭐 발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법 왜곡죄, 그죠? 그 다음에 3심 제도인데 이재명 혼자만을 위해서 이 4심 제도를 이런 법을 지금 발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 법원 압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줄줄이 도입을 해서 이 법원의 압박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협박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싸움이고 민주당을 미친 광기 어린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이 분립이 된 그런 나라인데 삼권 분립은 이제 무명무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행정 권력만 갖는 게 아니라 입법은 민주당이 벌써 170석이 넘고 야당을 포함하면 뭐 192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법은 이미 장악을 했고 또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약에 탄핵은 뭐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차하면 탄핵을 하겠다라는 뭐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이제 유명무실화되는 거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나라만은 막아야 됩니다. 범죄자의 나라만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형해화되는 거죠. 이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문제는
이런 국민들의 어떤 염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정치판의 시계는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싸움은 룰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 이후 이제 민주당의 반발이 도를 넘는 그런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법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단 한 번의 시도조차 없었던 이 대법원장의 이 탄핵까지 꺼내들은 겁니다. 김명수의 6년을 우리가 이제 그 대법원장의 김명수가 6년 동안 이 대법원장을 장악하고 있던 우리가 이제 흑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암흑의 시기나 마찬가지죠. 우리 법연구원들이 이 사법부를 장악을 하면서 그들의 만행을 똑똑히 봤는데도 그때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런 걸 한다라는 거죠. 자, 지난 3일 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가장 먼저 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어제 4일에는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민주당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에 들어가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2번째 이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되는 겁니다. 자, 민주당의 최종 결정은 일단은 유보가 됐지만은 이것은 여러분들 이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은 탄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거를 완전히 취소한 게 아니에요. 유보입니다, 유보. 자, 이재명 후보 재판과 아무 관계도 없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포기를 강행했던 그 민주당이고 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뭐 엄포용만으로는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이 그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니까 최상목 대행이 경제부총리를, 이게 이제 직무정지 6개월이 되면 아무런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부총리로서. 미국과의 통상협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상협상의 사령탑을 날려버리려고 하니까 최상목 대행이 사퇴를 한 거죠. 지금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릴 수도 있는 이런 한미 관세 협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이런 긴박한 그런 상황에 이 통상 사령탑을 내쫓는 게 상식적으로 국민 여러분들 납득이 가십니까? 호남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전라도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납득이 가십니까? 우리 정상적인 국민들로는, 또 우리 정상적인 국민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예측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탄핵뿐이 아닙니다.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언급한 이 특검과 국정조사 등도 지금 현실화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미친놈들이 아니면은 도대체 누가 미쳤다는 겁니까? 정상적인 집단들이 아니에요.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의 공세는 정말 민주당은 파상적이고 광범위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다음 날부터 범죄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방탄성 법안이, 이런 방탄성 법안들이 이 발의가 줄을 잇고 있는 겁니다. 이 헌법 84조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이 개정안을 시작으로 해서
아예 대법원 구성원을 놓고 이 세판 짜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법안도 지금 복수로 등장해 있는 겁니다. 현재 14명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언하는 내용의 이 법원 조직 개정안도 그 중에 하나죠. 베네수엘라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자기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도 대법원의 구성원들 그것도 베네수엘라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뭐 베네수엘라도 결국 망하지 않았어요. 자, 아무튼 간에 이 법원 조직 개정안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이고, 또 대선에서 이기면 현 대법관들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이 대법원 구성원을 일거에 유리하게 이제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은 대통령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뭐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된다라면 이런 모든 법안들을 다 바꿔버려서 자기가 자기 죄를 다 셀프 사면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를 신설하기도 하고 이러한 형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들 중에서 뭐 10개 이상만 이게 이재명 권력이 돼서 10개 이상만 이게 통과가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민노총의 나라, 사회주의 나라, 공산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자유진영에서 이재명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나 이 한덕수 이 단일화에 대한 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들도 역적이긴 한데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단일화를 통해서 보수 진영이 대통합하고 자유 진영이 대통합을 해서 이재명의 나라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결을 헌법 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를 지금 현재 예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원래 그 윤석열 대통령 목이었던 2명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당하지 않았습니까? 인용되지 않았어요. 2명 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2명이 임명해서 헌법재판소도 완전히 장악하고 대법원도 구성원들을 14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버리면 완전히 장악되는 거예요. 입법 상권 분립이 아예 무시되고 이재명의 일극 체제가 되는 거죠. 민주당처럼 완전한 이재명 이 독재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3심 제도인 재판 제도를 사실상 4심 제도로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고질적인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재판 자체가 뭐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재판 지연 문제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더 길어지는 거죠. 4심제가 되면. 그러면 소송 비용도 더 늘어나고 이런 부담들은 국민들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재명 하나만을 위해서 3심이 4심 제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부담이 될 법안을 이렇게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막 발의하고 진행하고 이런 미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당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고산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은 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민주당의 그 사고방식들을 보면은, 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상권 분립이라는 것을 이제 막을 내려야 되겠다. 이 상권 분립이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혼자를 위해서. 민주당이 들고 나온 압박 및 어떤 입법,
이런 조치들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절반만 실행이 돼도 이건 법의 문제만도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당이 발의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그래도 막았지 않았습니까?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뭐 탄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절반만이라도 이게 실행이 돼도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이 법안 자체에 지금 발의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발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절반만 실행되는데도 마찬가지로 산권 분립은 저절로 막을 내리는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이가 이 89.77%라는 90%에 육박한 거죠. 시진핑이나 푸틴보다 더한 그런 기록적인 투표율이 보여주듯 이 민주당 내부는 이재명 1극 체제가 빈틈없이 완성된 그런 상태다. 이런 민주당은 국회에서 170석에 이르는 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이긴다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 또 물리적 수준을 넘어서 이 화학적 결합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것만으로도 과도한 권력 집중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손안에 틀어주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탄생한다. 이건 지나친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각성해야 되고 전라도가 각성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런 새로운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물론 대법원이라고 해서 성역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합리적인 법률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비판이 가능한 건데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작동 원리인 상권 분립의 틀마저 이것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절제할 줄 모르는 권력의 폭주 리스크를 국민, 특히 이 중도층의 뇌리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고 전라도가 또 각성을 하면 됩니다. 호남 분들이 각성을 하면 대한민국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시대 정신은 멈추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광의 칼럼니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이 국민들이 이런 혼란을 또 이러한 엄혹한 이러한 현실을 국민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